숙제로 내드렸던 내신 실력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이 얘기 나오자마자 우린 이미 세포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것이 질서 있게 모여 조직을 이룹니다. 우리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리고 기관, 개체까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영희의 실험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키워드만 찾으시면 됩니다. 영희는 깨끗한 물속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 궁금했고 물속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속을 포도당으로 채웠어요. 포도당은 대표적인 우리 세포호흡의 먹이가 됩니다. 따라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1번입니다. 3번. A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네요. 광합성이고요. B는 포도당을 산소로 태워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만들죠. 요거는 세포호흡입니다. A는 광합성이고 B는 세포호흡인데 이 둘은 대표적인 동화작용, 이화작용의 예시고 그 둘은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부르죠. 1번 A는 동물에서만 일어난다. A는 광합성이니까 식물에서만 일어나죠. 답은 1번이네요. 그래도 한번 나머지 보기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A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B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B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방출한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A는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한다. 간단한 물질, 우리 저분자 물질, 복잡한 물질,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게 A와 같은 동화입니다. 5번. B는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한다. 역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가 되겠죠.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체외의 물질을 체내로 받아들여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분해하는 이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동화와 이화가 적혀 있는 3번이 답이겠죠. 자, 5번 생물의 특성 키워드 찾기 문제입니다. 식물 A를 키우면서 나타난 관찰 현상들인 것 같아요. 기억, 2월 중순 꽃이 피고 씨를 맺는다. 네, 씨를 맺는 거는 생식을 위한 활동이 맞죠. 꽃이 지고 나면 줄기 끝에서 새 줄기가 돋아난다.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꽃이 졌다가 다시 돋아났다가 이런 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아닙니다. 디귿. 돋아나온 새 줄기는 햇빛이 잘 드는 쪽, 햇빛이라는 자극을 받아서 굽는다. 반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리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잘 자란다. 유전은 내가 낳은 아이, 즉 만든 자손이 본인을 닮는 건데 여기 잘 자란다는 생장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기억 디귿 1번.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생물인 죽순, 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려서 생장을 하죠. 근데 비생물인 종유석, 종유석은 동굴에 있는 고드름처럼 생긴 돌입니다. 마침 고드름이 나왔네요. 고드름은 외부 물질이 첨가되어 물질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크기가 커진다. 네, 그래서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생장에 해당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여러 가지 생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6가지 있었죠. 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개구리밥에 엽록체가 분포 바뀐다. 빛이라는 자극이 엽록체 분포라는 반응으로 이끌어지고 있죠.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 해바라기는 한낮에 잎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네, 해바라기는 한낮에 잎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증발시키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증발을 시켜서 너무 더운 낮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땀을 흘리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 사람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건 우리 체내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염분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또 물을 마시게 되죠. 요것도 항상성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기억. 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 아까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엽록체의 분포라는 반응을 한 거라고 했죠. 해바라기는 나를 통해 체내의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 그쵸? 우리 인간처럼 땀을 흘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달을 통해 체내의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간은 혈당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혈당 또한 항상성은 맞지만 혈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금에 해당하는 무기염료의 농도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3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 요것도 키워드 찾아봅시다. 더우면 땀난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물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오줌이 양이 늘어서 다시 물을 줄이려고 하죠. 혈액 속 혈당량. 이거 전부 다 우리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체온, 두 번째는 삼투압, 세 번째는 혈당량입니다. 따라서 항상성에 관한 내용을 골라보면 4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달라네요. 기억.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든다. 생식과 유전 맞죠? 니은. 외부 자극에 따라서 체내 환경이 바뀐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디귿. 고드름이나 종유석은 크기가 자란다. 고드름이나 종유석은 생장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쌓이면서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생물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4번. 10번. 갈라파고스 나오자마자 무조건 적응과 진화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자료는 개념 수업 때 다뤘던 그 자료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11번. 다음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네요. 감기 바이러스가 자신의 DNA, 핵산을 숙주세포에 삽입을 합니다. 숙주세포 내로 주입된 DNA로부터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죽이면서 바깥으로 터져 나오죠. 기억,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효소라던가 세포 내 소기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숙주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죠. 숙주세포 안에서는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숙주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3번.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포막 없다. 맞습니다. 세균 여각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했고요.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 독자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숙주세포 내에서 의존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죠. 따라서 답은 3번.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살아있는 세포 내, 즉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징. 그냥 바이러스의 특징이 아니라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이네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동물의 몸속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된 거라고 합니다. 즉 이런 변형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이러스다. 요거는 돌연변이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1번 단백질로 되어 있다. 돌연변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2번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잘못됐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핵산. 3번 돌연변이가 일어나 저희가 찾던 그 보기입니다. 3번 물질 대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증식한다. 애초에 독자적인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식물의 특징과 동물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 요거는 생물의 특징과 비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거죠.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생명과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상호작용한다. 맞고요. 2번 생명과학은 지구에 사는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요. 3번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는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과와 결합하여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4번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는 생태계, 군집, 개체군을 제외한 여기 낚시가 나와 있네요. 제외한 게 아니라 이 생태계까지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다루게 되죠. 5번 생명과학은 생명체의 모든 수준에서 이 수준이라는 얘기가 세포 수준도 보고 조직 수준도 보고 세포보다 더 작은 분자 수준까지도 본다. 이런 걸 이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그 원리를 탐구하는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죠. 이제 서술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다음은 물속에 미생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 장치래요. 그래서 물과 중성 BTB 용액을 넣어놓고 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BTB 용액에 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데 BTB 용액은 대표적인 지시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어떤 색깔을 띠는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 세 가지 색깔을 보도록 할게요.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현재는 중성 BTB 용액이기 때문에 초록색 빛깔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 만약 물속에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요게 세포호흡, 즉 물질 대사를 하는 미생물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존재하는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죠. 이 이산화탄소는 물속에서 탄산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 탄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탄산음료의 탄산이에요. 따라서 탄산이 되기 때문에 이 탄산은 아주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색깔은 중성 BTB 용액에 의해 초록색이었지만 산성 CO2가 생성된 이후로 노란색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이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성에서 흙을 퍼온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이제 여기 14C라는 표현이 있죠. 이 14C가 함유된 방사성 영양분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원래 탄소는 12C입니다. 근데 평소에 쓰는 그 12C가 아닌 14C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14C는 평소에 많은 그 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질들은 주변으로 방사선을 쬐게 됩니다.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방사선을 우리가 계측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CBC를 이용하면 방사선이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계측기가 요거를 감지할 수 없지만, 탄소를 조금 특수한 탄소를 썼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14C에 관한 좀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특수한 탄소를 쓴 영양분 용액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물질대사 실험에서 많이 보게 되는 포도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겠죠. 그럼 이 물질을 화성토양에 똑똑 흘려주게 되면 이 화성토양 내부에 물질대사를 하는 생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생물은 이 포도당을 먹고 바깥으로 CO2를 배출을 할 겁니다. 그럼 이 CO2는 기체이기 때문에 방사능 계측기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당에 14C가 함유되어 있었다면 이 포도당을 먹고 배출된 CO2에도 14CO2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14C가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방사능 계측기까지 날아 올라가서 방사능 계측기가 이제 검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실험의 목적, 화성토양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호흡이라는 이화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생물의 특성 중 무엇을 전제로 한 실험인지 서술하시오. 여기 무엇을 전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제는 화성에 있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안 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 우리는 특성으로 물질 대사를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화성에 있는 그 생물이 똑같이 물질 대사를 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물질 대사했을 때 필요한 재료, 그리고 물질 대사했을 때 나타나는 생성물,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제로 한 건 화성 토양에 있는 생물,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1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는 혈액에서 관찰되는 백혈구라고 합니다. 나는 박테리오파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백혈구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내부에 핵이 있죠. 그럼 그 핵 내부에 다시 핵산이 존재하겠죠. 똑같이 바이러스도 단백질 껍질 내부에는 DNA라는 핵산이 존재합니다.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DNA가 됐건 RNA가 됐건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가와 나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공통점은 핵산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